어떤 출제자들은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2번하고 4번에 모두 3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험생들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죠. 출제자 수준 중에서도 초보 출제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답을 많이 유도해냅니다. 그런데 초보 출제자가 넘는 베테랑들은 그런 문제를 넣고 맞는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지문들이 필요한, 그런 문구가 필요한 지문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이 거짓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예외 없이 취소한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필수적인 취소 사유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일단 의심해야 되겠지만 베테랑 출제자들은 그런 지문,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지문을 뽑아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중으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2번, 면허증의 발급 주체는 장관이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규정에는 누구는 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죠, 주체.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장관입니다. 장관, 철도 운영자 등이 우리 법조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철도 운영자는 민간인이죠. 장관은 공무원입니다. 장관 말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시장, 도지사 등이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분이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면허증 발급 기타 행정적인 업무는 다 장관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시면은 그렇게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철도 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40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지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법 철도안전법 40조 열차 운행의 일시 정지라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열차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도 운영자가 중지하는 것이고 장관이 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열차 운행 일시 중지 주체는 장관이라 그러면 우리는 또 속아 넘어가기 좋겠죠. 근데 장관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도 운영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는 장관이 주체로 나오면은 틀리진 않는다. 오류가 거의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중 반드시 철도 차량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게 뭐냐. 쉽게 내려고 하면 그렇게 낼 수 있고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저처럼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시죠. 뭐가 틀렸을까요? 1번. 장관은 취득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1년? 취소는 알겠지만 1년 잘 모르겠어요. 그죠? 2번.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3번.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6개월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취소해야 될 것 같죠? 우리 느낌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5번. 이 법에 따라 철도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1번부터 다시 보시면 저 부분 어려운 게 우리 철도안전법 보면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정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혹시 6개월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철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 약간 센 것 같아요. 효력 정지 기간 중에 내가 면허를 안 딴 사람도 아니고 면허를 이미 기존에 취득했던 사람이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철도 차량 운전하게 됐다. 근데 취소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헷갈려요. 3번 보시죠. 와, 고의로 철도 사고를 일으켰는데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난 3번 쓰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 철도안전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자유, 지위, 권리를 획득한 경우 모두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4번이 굉장히 고르기 쉬운 답이었는데 3번에서 낚일 수가 있었던 거죠. 고의로 철도사고를 일으켰는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철도 안전법만 낼 것이냐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책들은 철도 안전법을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철도 안전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나치게 숫자, 기관, 기간 이런 것들에 치중한다는 모습을 봐가지고 저는 좀 단편적인 모습을 벗어나자 해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한 페이지에 묶고 그리고 숫자나 기관, 주체 등이 아닌 거라도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과목 아니 다른 분야 철도안전법을 공부하다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찾아보게 하는 그런 수고는 드리지 않으려고 한 페이지 한 챕터에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개조를 하고 그리고 장관의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38의 3조입니다. 철도 차량의 운행 제한. 개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는 운행하는 경우 또는 철도 차량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행 제한의 조치를 한다. 장관이 하겠죠. 그래서 운행 차원에서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죠. 아까 보았던 형식 승인이나 제작자 승인이나 여러 가지 검사는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위한 규정이고 이거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장관은 다음 각 호 보시면 나와 있지만 개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나 철도 차량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은 소유자 등에게 철도 차량을 운행하지 마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 대신 철도 차량 운행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목적,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지 마라 이런 제한 내용을 통보해야지 철도 운행자들은 미리 알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철도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하여 틀린 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행 제한을 반드시 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소유자 등이 개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 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3번 철도 차량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자, 1번은 반드시라고 그랬는데 2번하고 3번은 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4번 만약에 운행 제한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철도 차량 운행 제한 명령 주체는 장관이다. 자, 4번하고 5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문을 외우시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법규정 38-3의 38의 3조에는 반드시 명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두 가지 사유가 나와 있죠. 개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그리고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장관이 임의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철도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정에. 다음 49조를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열차 또는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를 철도의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철도 종사자가 내리는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입간판으로 서 있죠. 역 직원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역 직원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무상 지시예요. 철도 종사자가 직무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는데 괜히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미운 사람이에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사람 타고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은 아무런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미워서 너 내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직무상 지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는데 그 남자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렸다. 근데 역무원이 승무원이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 종사자 여객 승무원이 직무상 지시를 내린 거죠.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을 경찰관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데리고 내려야 되는 직무상 지시죠. 거기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중에 철도안전법 79조 보시면은 벌칙이 나오는데요. 벌칙 보시면은 78조 79조입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몇 년 이하의 징역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시험을 내면 안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를 맞히시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요. 정답률 높은 문제를 맞히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부담 없이 아무거나 답을 체크하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장 형이 높은 게 49조라는 겁니다. 저거 하나만 외우시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그거로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 확인하시죠.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에 대하여 틀린 것은 1번 철도시설 이용자는 철도안전, 철도보호, 질서유지를 위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기서 직무상이란 말을 지웠으면은 저 지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지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다른 지문이 더 틀린 게 있으면 저 지문은 맞는 거예요. 직무상이란 말이 없어도. 자, 2번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자는 비록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저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추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이 고추값이 폭락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농민들 대표가 모여가지고 철길 점거했습니다. 철길을 점거하고 철도 운행을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철도 운행을 방해한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그 3번 철도 종사자의 지시는 정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지시 따를 필요가 없죠. 그 철도 종사자는 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철도 종사자가 아닌지 철도 종사가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철도 종사자나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인 사람이 경찰이 아닌 척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찰인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경찰인 사람이 경찰복을 입지 않았을 때 우리는 행동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저거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너무 당연한 요구가 되었죠.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자, 50조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입니다. 무언가 잘못한 사람 그리고 무언가 철도 보호, 철도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이죠. 퇴거, 밖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철도 종사자는 일정한 사람 또 일정한 물건을 열차 밖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기 7호까지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052를 보시겠습니다. 052에는 퇴거 지역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아까 법 50에서 열차 밖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차 밖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거장 밖으로 내쫓는다. 그리고 철도 신호기가 설치된 공간의 밖으로 내쫓는다. 그리고 화물을 쌓아놓고 있는 창고나 아니면은 일정한 공간의 밖으로 내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에 대해 틀린 설명은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또는 그 위험물은 당연히 퇴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챕터 6입니다. 챕터 6, 철도 사고 조사 및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그랬는데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등이 되겠죠.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 및 열차 정상 운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그 장관은 철도 사고 등을 보고 들었으면은 그 이후에 사고 수습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법 60조에서는 조항이 철도 운영자 등은 이라는 1항이 되어 있고요. 3항은 철도 운영자 등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된 의무는 철도 운영자 등에게 있고요. 056조를 보시면은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라 그랬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철도 사고로 누군가 다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친 사람을 구해서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 다음 중 틀린 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운행되어야 한다. 세 가지 방식은 앞에서 보셨죠? 폐색, 자동 열차 제어 장치, 시계 운전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2번 열차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그렇죠. 열차 진로에 지장이 생기면은 진행시키면 안 되죠. 사고 나겠죠. 3번 정거장 내에서 철도 신호의 현시, 표시,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세 가지 방식이 아니어도 그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가서 보시면은 운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보시면은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 세 가지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열차의 운행이 허용됩니다. 다음 30. 폐색에 대해 틀린 것은 말씀드렸어요. 폐색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자,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 구간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2번 정거장 내의 본선은 폐색 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한 폐색 구간에는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냄새 나죠? 이제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것이 4번이겠죠. 폐색 구간에서 뒤에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분리시키면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폐색식은 상용식과 대용식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이제 우리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교철도 운전규칙 모든 분야의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강의는
단 한 번을 듣는 용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들으셨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책을 보지 말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다음번에 책 모니터를 보시고 맨 마지막 들으실 때 책을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한참 살아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소 어렵고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를 다 끄집어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어렵게 해야지 쉬운 시험에서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는 후에 이쪽 분야, 철도안전법, 그리고 철도안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또 한번 다른 모습으로 약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끝까지 강조드리는 것이고,